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총 5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외국 기업의 입사 전략 A부터 Z까지, 외국 기업 입사 전략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한준기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으로 외국 기업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유창하게 영어를 잘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현란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익히셔야 될까요? 아니면 준수한 용모를 가꾸셔야 될까요? 잠시 후부터 진행될 5차례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성공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열쇠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방향과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통해서 이 취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래전부터 외국계 기업의 인사 실무자로서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또 그들을 개발시키는 업무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저희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매번 채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애타게 그리고 목마르게 찾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대란이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취업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취업 특강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이신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전략적이고 그리고 내용도 알차고 그리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취업 특강을 받고 계실 텐데요. 막상 현장에서 이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문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전략이 없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좀 더 도전적으로 끊임없이 준비를 해오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5차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과연 무엇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5차례의 강좌를 수강하시게 된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외국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그리고 외국 기업의 니즈를 근거로 한 좀 더 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현장에서, 채용 현장에서 많은 구직자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회사에서 과연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 자신은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테니까 채용을 읍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외국 기업의 채용 전략은 외국 기업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또 이 5차례의 강좌를 수강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차별화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상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좌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취업 전략 프로세스와 인사관리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2번째 강좌 시간 그리고 3번째 강좌 시간은 네트워킹이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국계 기업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과연 어떤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고 코드가 맞는 외국계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의 문화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4번째 강좌 시간에는 좀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차별화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5번째 강좌 시간에는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실행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스텝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준비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강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제목이 취업 전략 프로세스와 인사관리 원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외국계 기업인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Why Multinational Company Today?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취업 전략 프로세스와 인사관리 원칙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의 그 이력서를 내고 있는 구직자들을 봤을 때 한결같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왜 준비된 인재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는 많은 분들께서 무턱대고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또 어떤 성장을 추구하고 구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전략과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설령 여러분들께서 외국계 기업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번번이 고배의 쓴잔을 마실 것이고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에 성공하셨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직장 생활을 정말 이렇게 신나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겠죠. 두 번째로 그 취업 전략 프로세서 인사관리 원칙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서도 단연간 인사 실무자로서 근무를 해왔지만은 제 첫 직장은 그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기업의 장단점과 외국 기업의 장단점, 그리고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채용 전략과 인사관리 원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명확하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외국계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하고 인사관리의 원칙은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나 인사관리 원칙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잘 모르시고 간과한 상태에서 외국계 기업에 무작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외국계 기업의 인사 실무자라든지 부서장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인재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그 주제, 왜 외국계 기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왜 외국계 기업일까? Why Multinational Company?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에만 골몰한 나머지 왜라는 그 명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많이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기업에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거나 다른 인생의 어떤 일들을 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명확한 명분과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만 명확하다면은 처음엔 속도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은 금방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또 멋진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취업 대란에 빠져 있는 많은 젊은 구직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여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서 또 공사에 비해서 그 뽑는 그 인원의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께는 분명하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계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바야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가지고 거부를 하시고 싶더라도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 방안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은. 첫 번째는 내가 세계화의 조류에 정말 지혜롭게 편승을 하느냐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세계화에 대해서 내가 변화하지 않고 거부를 함으로써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또 취업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조만간 곧 놓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열차게 전개가 돼가지고
취업이 잘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요. 또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 초기 단계에 외국계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잘 정비된, 그리고 속도의 경제, 속도의 경영을 펼치는 그런 기업, 그런 조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르치는 그런 기업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업무 수행을, 그리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 이 취업이라는, 경력 관리라는 이 시장에서 정말 영원한 승자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글로벌리스트로서의 훈련되고 육성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으로서 내가 인재로서 거듭나는데 부적절한 그런 조직이냐?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저처럼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동시에 근무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경험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런 글로벌 시스템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를 경험하신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롱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선진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가 반드시 영어라는 것을 해야만 하죠. 영어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은 처음에는 영어를 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내가 영어를 가지고서 내 의사를 말이나 글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영어로 어떤 문서를 작성할 수 있거나, 영어로 누구 앞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대에 점점 고급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점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부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외국계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입사를 하신다면은 기본적인 언어가, 기본적인 랭귀지가 영어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선진국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어와 글로벌 시스템 두 마리의 토끼가 동시에 잡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외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대기업도 해외 지사 근무의 기회를 많이 주곤 하지만은 내가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지사에 나가서 근무하는 거 하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 외국 기업의 어떤 그 리지널 오피스에 나가서 외국 아이들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내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외국 기업이 어떤 그 인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성별의 다양성이라든지 국가의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미국 본사라든지 유럽 본사에도 근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외국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세상에는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외국 기업 들어가셔가지고 근무하실 때보다는 더 많은 해외 근무의 기회가 주어지실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 교류가 자기들끼리 굉장히 활발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그 헤드헌터들이 있죠. 서치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또 노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